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살벌 연애연구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버튼 하나에 숨겨진 기적 들어보셨나요? 누르는 순간 연애운이 슬며시 깨어난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눌러서 달콤한 인연을 불러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며칠 전이었죠. 평범해 보이던 한 청년에게서 긴급 상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는 6달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의 달콤한 밤이 점점 달콤함을 넘어 폭풍 같은 열기로 번지면서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특히 여자친구가 생리 기간에도 스스럼 없이 먼저 요구를 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한 욕구를 드러내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좋으면서도 걱정이 산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혹시 그녀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궁금증 한 번쯤 품은 적 있으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풀어드릴 테니까요. 먼저, 왜 어떤 여성은 생리 기간에 욕구가 증가할까요? 몸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실 그 비밀은 우리 몸을 통통 튀게 만드는 호르몬, 바로 그 녀석들에 있습니다. 생리 전후로 호르몬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치면서 신체가 예민해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도 커져요.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서로 밀고 당기며 균형을 맞추다가 잠깐 중심을 잃으면 평소에는 살짝 스쳐도 별 느낌 없던 자극이 전신을 타고 짜릿하게 퍼져나가죠. 거기에 골반에 피가 몰리면서 신경 말단이 더욱 민감해지고 심장의 두근거림이 몸 전체로 울려 퍼지니 욕구가 폭죽처럼 터지는 겁니다. 이런 생리학적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괜한 죄책감 느끼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다 해도 마음 한편에선 불안이 몸집을 불립니다. 혹시 생리 중 관계가 여성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혹시 불쾌한 냄새나 감염 위험이 커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 안 해봤다 하면 거짓말이죠. 실제로 생리혈이 흐르는 동안 자궁 경부가 살짝 열려 있어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가 맞습니다. 피가 있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의사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가급적 피하는 편이 좋다고 권장하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적당한 자극이 생리통을 완화하고 기분 좋은 호르몬이 잔잔히 분비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준다는 연구들도 꾸준히 나오죠. 이쯤 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지 말라니 불안하고 하라니 걱정되고 대체 어쩌란 말일까요? 자, 여기서 잠시 화면 속 당신에게 솔직히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나요? 혹시 나는 너무 보수적인 건가? 혹은 너무 대책 없이 무모한 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닌가? 바로 이 순간 그 작은 망설임 때문에 누군가는 서로의 열정을 끄지 못해 어색한 침묵을 겪고 또 누군가는 성급한 시도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두 선택지 사이에서 영원히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놓치면 나중에 그때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실 테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 살짝 들려드릴게요. 이 청년에게 저는 먼저 여자친구의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해도 속마음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순위라는 점을 강조했죠.
여기에는 몇 가지 필수 원칙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거라 길게 공개하면 재미없으니 오늘은 왜 그것이 중요한지만 알려드릴게요. 정리하자면 그 원칙이 있으면 감염 위험은 훅 떨어지고 둘 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사랑의 몰입도가 2배로 올라갑니다. 덕분에 이 커플은 불안 대신 설렘으로 꽉 채운 밤을 보냈고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답니다. 실제 후기에 따르면 여자친구의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니 일석이조였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 생리 기간이라고 무조건 금지령을 내리는 건 지나친 걱정일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드는 건 더 위험합니다. 진짜 비밀은 건강을 지키면서 욕망을 꿀처럼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안전장치에 있죠. 그 장치란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카메라 앞에서 모두 풀어버리면 재미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오늘은 왜 필요한지만 가슴 깊이 새겨두세요.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영상 끝에 작은 힌트를 던져드릴 테니 그때까지 눈과 귀 모두 열어두시길. 이쯤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혹시 여러분 첫사랑과 처음을 나눈 뒤 며칠 내내 불이 붙은 듯 손끝이 간질거렸던 기억 있나요? 아직도 생생한 떨림이 온몸을 감싸서 밤마다 꿈속에서도 이어지던 그 감각. 특히 여성분들 중엔 처음 치른 뒤에도 금세 또 한 번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사랑이 넘쳐서일까요? 사실 여기도 호르몬이 무대 뒤에서 활발히 움직입니다. 첫 체험 이후 긴장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체내의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급상승하면서 더 깊고 진한 애정을 갈망하게 되죠. 게다가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시선이 성숙해지면서 30 즈음엔 자기 욕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속으로만 삼키지 않고 곧장 입 밖으로 드러내죠. 이 변화는 언뜻 놀라울 수 있어도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만 하고 또 하고 싶다고 무한 반복하는 건 신체에 부담을 줍니다. 남성은 전립선이, 여성은 골반과 자궁이 충혈 상태로 오래 머물면 통증이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휴식과 템포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값비싼 마사지숍보다 더 훌륭한 회복 비결이 여기 숨어 있는데 이거야말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달래는 핵심 포인트랍니다. 어떻게를 공개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 길이를 끝도 없이 늘려버릴 것 같으니 오늘은 적절한 리듬이라는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리듬을 알면 사랑이 음악처럼 흘러가고 리듬을 놓치면 퍼커션 없는 연주처럼 어딘가 허전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겁니다. 생리든 첫 경험 이후든 욕망이 솟구칠 때 마음껏 즐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거죠. 첫째, 청결. 둘째, 대화. 셋째, 다음 단계에서 공개할 히든 카드. 청결은 준비되지 않은 몸에 감정만 앞세우는 실수를 막아줍니다. 부드럽고 향긋한 향으로 서로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퀄리티는 대폭 상승하죠. 대화는 두 사람만의 비밀 통로입니다. 입을 열어야 마음도 열리고 몸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든 카드는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고급 기술. 위험을 피하면서도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그 무엇.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밝혀집니다. 지금쯤 머릿속에 스멀스멀 걱정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이걸 제대로 못하면 상대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혹여나 다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면 즐거워야 할 밤에 오히려 어색함이 드리워지고 말아요.
심장이 콩닥거리는데 손끝이 자꾸 얼어붙고 눈빛은 뜨거운데 말은 잘 안 나오고 이럴 때 필요한 건 과감한 액션이 아니라 든든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달콤한 열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물론 중요한 노하우는 은근히 감춰놓을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스포일러 없이 한 편의 영화처럼 즐겨주신다면 더 큰 만족을 얻으실 거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 모든 사람이 같은 타이밍, 같은 방법, 같은 빈도로 욕망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생리 중 성욕이 폭발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시기엔 아예 손도 잡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서운함과 오해가 뒤엉켜 관계가 삐걱대죠. 그러니 꼭 기억해 두세요. 상대의 표현이 그만이라면 그 이상은 절대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덜을 갈망할 때 준비되지 않은 몸과 마음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배려 부족이에요. 컨디션을 살피고 필요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서로 눈빛으로 다짐하세요. 그 순간 시작되는 춤사위는 더없이 자유롭고 아름다울 테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 커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은 처음엔 생리 중 관계를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충분한 대화로 불안을 걷어냈고 필수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자 둘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생리통으로 찡그리던 여자친구는 밤새 환하게 웃었고 남자친구 역시 사랑받는다는 강한 확신을 얻었죠. 이 케이스가 증명하는 진리는 아주 간단해요. 올바른 지식과 따뜻한 소통만 있으면 두근거림은 위험 요소가 아니라 행복의 촉매제가 된다는 점. 여러분도 동일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열쇠를 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혹시 주변에서 생리 중 성관계는 무조건 나쁘다거나 첫 경험 뒤 연속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몸이 망가진다거나 극단적인 조언을 들은 적 있나요? 그 말에는 일리도 있고 과장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흑백 논리로 재단하지 않는 균형 감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수만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무조건 이건 흑, 저건 백이라 규정해버리면 나에게 맞는 파스텔, 핑크나 따스한 아이보리 같은 색조를 영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위험한지, 왜 즐거운지만 짚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는지, 어떻게 자극을 높이는지는 여러분 안의 색채를 스스로 찾아 나가시길 바라요. 걱정 마세요. 눈앞에 열쇠꾸러미가 매달릴 테니까요. 조만간 숨겨진 장치의 일부를 슬쩍 보여드리겠지만 그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휴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욕망의 가속 페달만 달아두고 브레이크를 완전히 잊으면 어느 순간 엔진이 과열돼 버려요. 우리 몸은 기계보다 훨씬 섬세해서 무리하면 조용히 신호를 보내죠. 소화가 안 되거나 온몸이 쑤시거나 심하면 염증이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달릴 때와 쉬어갈 때를 구분하는 법부터 익히세요. 의외로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관계 만족도와 건강 지표가 동시에 상승합니다. 쉬라고 해서 사랑이 식는 거 아니니까요. 오히려 심장 다시 뛰게 만드는 완충 장치가 되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설마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도 안 누르신 건 아니죠? 한 번만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누른 사람들만 알게 모르게 운이 트이고 연애 근육이 붙는다는 사실. 지금 눌러주시면 이 영상 끝날 때쯤
당신의 사랑 지형도가 한층 넓어져 있을 거예요. 이미 눌렀는데 또 누르면 취소되는 불상사가 생기니 한 번만 딱 눌러주세요. 자, 이제 히든 카드의 반쪽을 공개할 시간이 됐네요. 생리 중 관계를 고려한다면 절대 빼놓아선 안 될 키워드. 바로 미리미리 준비. 준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환경 정돈, 위생 수칙, 보호장치, 애프터 케어까지. 각각의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숨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설명하려면 영상이 다큐멘터리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단계인 환경 정돈의 의미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면 다음 단계는 의외로 술술 풀릴 테니 걱정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화면 속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릴 겁니다. 만약 내가 그 단계별 리스트를 제대로 모른다면, 혹시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둘 다 민망해지면, 어쩌지 더 나아가 건강에 치명상을 입히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이 삐죽 고개를 들며 어깨를 꽉 움켜쥐죠. 바로 그 불안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이란 녀석이 적당히 자극이 되면 안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관계의 질이 비약적으로 점프하거든요. 그러니 불안을 애써 밀어내지 말고 동료로 삼으세요. 불안은 지혜롭고 안전은 달콤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숨겨놓은 히든 카드 뒷면을 공개하기 전에 잠깐 숨 고르기 해야죠. 희미하게 보이는 두 번째 장치부터는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자극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이니까요. 벌써 기대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영상의 다음 파트를 열어볼 준비가 되셨을 때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다음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를 새로운 페이지로 이어줄 열쇠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만났네요. 숨 고르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히든 카드의 나머지 면을 펼쳐볼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환경 정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맛보기만 살짝 드렸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 위생 수칙 보호, 장치 애프터 케어까지 한꺼번에 폭발시켜 드릴 테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가끔 살짝 아슬아슬한 표현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또 우리 채널만의 매력이니 넓은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 지금 눌러두셔야 해요. 눌러주시는 순간 알고리즘의 바다에서 우리 영상이 더 넓게 퍼져나가 여러분의 연애운까지 끌어올릴 테니까요. 위생수칙 향보다 먼저 필요한 건 순수함. 여러분, 달콤한 향초를 켜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말 그대로 깨끗함입니다. 특별히 생리 중 관계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깔끔함이 기본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물 샤워로 혈액 찌꺼기를 정리해 주는 것.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너무 차가우면 혈액 순환이 둔해집니다. 샤워젤은 자극적인 향 대신 순한 약산성 제품을 추천드려요. 살짝 거품을 내서 부드럽게 문지르고 오래 헹궈 남은 세제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불편한 냄새 가려움 염증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또 한 가지, 깨끗한 수건과 속옷은 무조건 예비로 준비하세요. 관계 전에 깔아둘 얇은 다용도 타월을 한 장 마련하면 분위기도 살리고 혹시 모를 얼룩 걱정까지 덜 수 있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싶을 때 한 번 더 체크하는 섬세함. 이게 바로 상대에게 전해지는 진짜 배려입니다. 보호 장치 감미로움 속에 숨어있는 안전벨트. 두 번째 단계는 뜨거운 열기를 시원하게 안심시켜 줄 보호 장치입니다. 그냥 오오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재미없으니 왜 필요한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사랑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탈 때 안전바 없이 올라가면 짜릿하긴 해도 공포가 뒤따르죠. 보호 장치는 그 공포를 달콤한 기대감으로 바꿔주는 안전바 같은 존재입니다. 몸 안으로 세균이 들어오는 문을 잠가주고 의도치 않은 임신 가능성까지 낮추어 실내의 공기를 채워줍니다. 무엇보다 우리 둘 다 건강을 지킨다는 약속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한층 더 푹 놓이거든요. 그러면 긴장이 빠져나간 자리에 여유와 유머가 들어옵니다. 귀엽게 서로를 놀리면서 한껏 몰입하는 그 느낌 느껴보고 싶으시죠? 참, 초심자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사이즈나 재질은 개인차가 큽니다. 미리 여러 가지를 살짝 테스트해 보면서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찾아두세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 허둥대지 않고 부드럽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자신감을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애프터케어 불꽃놀이 뒤에 잔잔한 모닥불. 관계가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도 잔잔한 모닥불이 있어야 따뜻함이 오래 가잖아요. 애프터케어는 바로 그 모닥불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벼운 정리. 생리 중이었다면 미지근한 물로 다시 한번 부위를 씻어내고 통기성 좋은 속옷을 갈아입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샤워를 하는 사이 다른 한 사람은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타서 건네주면 어떨까요? 당분과 수분이 동시에 채워지면서 피로가 사르르 풀리고 마음까지 포근해집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담요를 함께 덮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주세요. 그 순간 느껴지는 따뜻한 손끝이 괜찮다, 잘했다는 무언의 칭찬으로 전해질 거예요. 혹시 통증이나 붓기가 남아있다면 미지근한 찜질팩을 아랫배에 살포시 얹어주세요. 강한 열보다 은은한 온기가 혈류를 부드럽게 확장해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덤으로 짧은 허리 스트레칭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 두 사람이 서로 도우며 숨을 맞추는 순간 단순한 성관계를 넘어선 깊은 동반자 의식을 맛보게 됩니다. 이 즐거움을 한번 경험하면 애프터 케어가 귀찮다는 생각은 싹 사라질 거예요. 문제 제기 잘못된 통념이 낳는 비극. 여기서 잠깐 낡은 통념 하나를 깨부숴 볼까요? 생리엔 손도 대면 안 된다는 극단적 금지령 또는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도 괜찮다는 막무가내 허용론. 둘 다 극단이라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금지령은 여성에게 내 몸은 더럽다라는 그릇된 수치심을 심어주고 허용론은 건강과 심리를 무시한 채 욕망만 추구하게 만들죠. 결국 두 극단 모두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욕망을 인정하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보호한다. 여기에 진짜 사랑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혁신 솔루션 리듬 루틴 리추얼. 자, 이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이름하여 리듬 루틴 리추얼. 세 단어만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리듬. 관계를 너무 빈번하게 했다가 피로가 쌓이면 금세 권태가 몰려옵니다. 반대로 터무니없이 간격이 길어지면 감이 둔해져 어색함이 커지죠. 그래서 두 사람이 체력 일정 기분을 고려해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루틴. 방금 알려드린 위생보호 애프터 케어를 자동화된 루틴으로 만들면 언제든 안심하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간소화될수록 애정 표현은 풍성해지고 불안은 사라집니다. 셋째, 리추얼. 여기서 말하는 리추얼은 사랑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미리 정해둔 작은 신호나 행위를 통해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라는 합의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로의 손목에 살포시 입맞춤하기,
눈을 맞추고 3번 숨 고르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해요. 이 리추얼은 두 사람의 뇌에 사랑의 스위치를 켜주는 강력한 암호가 됩니다. 핵심 노하우 은닉 30초의 마법.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다 좋은데 궁극의 꿀팁은 대체 무엇이냐 하고 목말라 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바로 30초의 마법입니다. 이 30초가 관계의 질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데 자세한 방법은 오늘 여기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한 번에 다 풀어버리면 인생 제일 소중한 선물을 종이봉투에 구겨 넣듯 밋밋해지니까요. 대신 이유만 알려드릴게요. 3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특정 감각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면 뇌 속 화학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돼 파트너를 깊은 몰입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이건 호르몬 연구에서도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에요. 어떻게 자극하느냐는 두 사람만의 비밀로 남겨두시길. 연습과 대화를 통해 서서히 발견해가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쾌감이니까요. 불안 자극과 극복 놓치면 후회한다는 현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닫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여전히 이래도 되나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같은 고민을 끌어안은 채 흔들릴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커플이 준비 부족 때문에 다퉜고 무심한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얼려버렸어요. 이렇게 소중한 순간에 빈틈이 생기면 추억은 쉽게 흑백으로 바래버립니다. 그 아쉬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들은 3가지 솔루션을 실천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안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걱정이 설렘으로 변하며 각자의 욕망은 서로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녹아내립니다. 이 차이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공감과 교감 당신의 숨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영상이 끝나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혹은 작은 성공기를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구독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를 응원하는 장이 열릴 거예요. 익명이어도 좋으니 솔직함 하나만 챙겨오세요. 그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따스하게 밝혀줄지 모릅니다. 2번째 이야기를 이어볼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런데. 그런 생각. 과연 맞는 걸까요? 예전 친구가 있었어요. 50대 중반, 이혼 후 혼자 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다시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놀랐죠. 그 나이에 괜찮겠어. 근데요,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즘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아침에 눈을 떠도 기운이 나고 무슨 일이든 해보고 싶어져.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 한편에 그런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처럼 누군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어디선가 자꾸 겁이 나는 거죠. 내가 괜히 시작했다가 상처만 더 받으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날 진심으로 받아줄까? 혹은 지금 이 나이에 연애란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걱정들 당연해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건 따로 있어요. 중년의 연애, 그건 단순한 설렘, 그 이상이라는 거죠. 중년 연애는 젊을 때와는 전혀 달라요. 몸도, 마음도, 상황도, 심지어 연애 방식조차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예전 방식 그대로 연애를 하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그 방식이 지금은 불편한 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래서 중년 연애에서 우리가 자주 겪는 8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감도 하시고 좀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대신 끝까지 보시면 어떤 통찰이 생기실 거예요. 첫 번째 진실, 바로 혼자는 익숙해졌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 예요. 혼자 사는 데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누군가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워지죠. 내 생활 리듬도 있고 갑자기 누군가와 일상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는 또 다른 외로움이 숨어 있어요. 밤에 불 꺼진 방 안에서 들리는 시계 소리, 혼자 먹는 밥상 위의 정적, 이게 매일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안으로만 말라가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기대고 싶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기대가 너무 커지면 상대가 숨 막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가린다. 젊을 때 연애할 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가볍게 여기잖아요. 근데 중년이 되면 예전에 있었던 모든 감정, 실망, 상처들이 쌓이고 남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돼요. 내가 이런 상처를 또 겪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상대는 관심을 보여도 우리는 괜히 밀어내게 돼요. 세 번째 진실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느낌이다. 젊을 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보면 심장이 뛰고 설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편안한지, 말이 통하는지가 훨씬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겉모습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자기보다 너무 어리고 예쁜 사람에게 끌리지만 실제로는 말이 안 통하고 가치관도 다르거든요. 결국엔 금방 어긋나요. 그러니 느낌이에요. 말 몇 마디 해보면 아는 거죠. 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이 느낌. 네 번째 진실은 조금 더 아프고 솔직한 얘기인데요. 경제력이 관계의 시작과 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이 좋아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상대방이 나의 재정 상황을 알고 난 뒤 거리감을 느낀다면, 혹은 나를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기색이 보인다면 관계는 순식간에 복잡해져요. 그래서 중년의 연애에선 서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눈치만 보면서 만나면 언젠가는 그게 터지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진실은 자녀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결혼 경험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연애 자체가 눈치 게임이 돼버려요. 자녀가 반대하면 미리 포기해버리거나 몰래 만나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인생도 중요해요. 자녀를 위해 희생한 시간도 의미 있지만 남은 삶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도 결국엔 부모가 행복하길 바라요. 물론 말은 안 하죠. 속으론 걱정도 되니까. 하지만 결국 부모가 웃고 사는 걸 보면 그게 진짜 자녀에게 좋은 모습이에요. 여섯 번째는 성에 대한 솔직함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이 주제는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도 성적인 교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조심스러워해요. 말도 꺼내기 어렵고 상대방이 혹시 불쾌해할까봐 그냥 넘겨버리죠. 근데요, 그건 서로에게 오해만 쌓이게 만들어요. 감정도 신체적인 교감도 자연스러운 연애의 한 부분이에요. 이걸 감추거나 외면하면 진짜 친밀한 관계는 어려워요. 일곱 번째 진실은 SNS 속 허상에 속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SNS 하잖아요. 누가 누구랑 사귄다, 어디 여행 갔다, 어떤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것들 보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나도 저렇게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하지만 진짜 연애는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 따라하다 보면 진짜 내 감정을 잃어버려요. 나한테 맞는 방식,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8번째 진실은요. 자존감이 연애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괜히 상대에게 매달리게 되고 상대가 조금만 차가워도 불안해져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으면요. 연애도 여유가 생겨요.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상대의 부족함도 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을 원하는지, 그걸 알면 좋은 연애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지금 이 8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내 얘기네 싶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궁금증도 생기셨을 거예요. 그럼 잘 오셨어요. 지금부터는 이 불편한 진실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단순한 해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고 느낄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저에겐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불편한 진실들을 넘어서야 하는지 그 해법의 문을 조금씩 열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진실, 혼자는 익숙해졌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는 부분부터요. 이걸 넘어서려면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야 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관심 있는 모임에 한번 나가보는 거죠. 무작정 연애를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연결되는 연습을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요. 외로움은 습관이에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걸 줄여보려는 시도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가린다는 두 번째 진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비교가 아니라 존중이에요. 과거의 사랑을 완전히 지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경험은 그 경험으로 남겨두는 거죠. 지금의 사람을 만날 땐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말투, 생각, 표현 방식 전부 다 이전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면 결국 새로운 관계는 시작도 못해요. 나 자신도 그 사람도 괴롭히지 않으려면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거죠. 세 번째, 외모보다 중요한 건 느낌이라는 진실. 이건 사실 너무 명확한 얘기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거든요. 하지만 그 끌림이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진짜는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웃음 코드가 비슷한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오래 가는 연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기준을 바꿔보세요. 얼굴이나 나이보다는 대화할 때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경제력이 관계를 좌우한다는 네 번째 진실은 진짜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직함이에요. 연애 초기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고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야만 진짜 관계가 가능해져요. 돈 얘기를 너무 빨리 꺼내는 건 물론 부담스럽지만 서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을 때는 꺼내야 해요. 상대가 나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지, 나 또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관계가 길게 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그걸 감추지 말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정성껏 차려준 밥 한 끼, 손편지, 같이 산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더 오래 기억되는 법이에요. 5번째 진실, 자녀의 눈치를 본다는 점에 대해서는요. 여기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해요. 자녀는 사랑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내 스스로 먼저 인정해야 해요.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제 나도 나의 삶을 좀 살아보려 해. 이 말이 자녀에겐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보여주는 건강한 연애는 오히려 그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돼요. 연애는 감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유하면서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6번째, 성에 대한 솔직한 부족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금기의 문화 때문이에요. 하지만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해요. 성적인 부분도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해요. 상대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부드럽게 그 부분에 대해 말해보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느껴져. 너는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 이렇게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감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도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성은 숨겨야 할 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진짜 친밀해질 수 있어요. 7번째 진실, SNS에 속지 말자.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요즘은 다들 보여주는 연애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진 찍고 자랑하고 축하받고, 근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SNS 속 모습은 대부분 꾸며진 거예요. 진짜 관계는 카메라 꺼졌을 때의 모습에서 시작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그 사람 옆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SNS에 나오는 타인의 모습에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따뜻한 연애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8번째 진실, 자존감이 연애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 이건 정말 핵심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연애가 아닌 집착이 돼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으면 연애가 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기 전에 내 자존감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단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바탕으로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상대와의 거리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이 모든 진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중년 연애의 진짜 시작이에요. 겁낼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나이의 연애는 더 깊고, 더 진솔하고, 더 사람다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설렘은 줄어들지 몰라도 대신 안정감과 신뢰, 그리고 진짜 함께함이 자라나요. 그게 중년 연애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 이건 내 얘기다 싶은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계신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 옆에서 이 길을 함께 걸을게요.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공감, 더 따뜻한 연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